오나라를 빛낼 인물. 야, 이 정도 인물이면 어디 갖다 놔도 전국구고 오히려 배울 점이 있다 라고 싶은 전국구의 비중을 맞춰서 오나라의 전국구 누가 있을까? 이쯤 되면 되게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오나라의 최고의 지휘관이며 리더이며 정치가였던 육손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육손은 갑자기 등장해요. 야, 유비가 온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뭐 인물도 없다, 이거 어떻게 막지? 나간종답게 그 밑불을 쫙 떼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지? 그때 감택이 갑자기 젊은 무명의 육손을 딱 추천하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극적인 게, 감택은 사실 거의 창립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창립 멤버가 야, 우리 중엔 사람 없어, 참 아름다운 거지. 근데 저기 젊은 애 중에 쟤를 믿자.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육손이 혜성같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뻥이죠. 뻥이죠. 이렇게 등장할 수가 없어, 이 시대는. 어느 위치에 오려면 경험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면 육손은 어디에서 떴느냐? 원래 대대로 강동 지방의 호족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와 육손 집안 이렇게 묶으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명망가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육손이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대요. 그래서 당조부였던 육강이라는 양반이 여강 태수로 가는데, 삼국지 좋아하는 분은 아시면 여강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거 태수로 있으면서 육손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키웠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뼈빠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친척집에 얹혀 살았다, 이게 아니고 요즘 장학재단 이런 것처럼 자기 일족 중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를 다 뽑아서 얘가 싸움을 잘해, 그럼 경원으로 쓰고 이러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손이 육강 밑에 갔다는 건 반드시 고아로서 간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우리 집안을 빛낼 인물이야 이러고 데려가서 키워주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어쨌든 육손이 거기 섰는데, 이 여강이라는 데가 원술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삼국지 게임하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여강이 중요해요. 그때 원술 밑에 있던 젊은 장군이 손책이었습니다. 육강이가 손책을 또 젊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천대를 했대요. 그건 아마 라이벌의식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강동의 패자가 육시 집안이 되느냐 니네가 되느냐. 그랬더니 손책이 확 열받은 데다가 원술이 여강을 노리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여강을 점령하고 육강을 죽입니다. 그런데 육강은 이때 위험한 걸 알고 일족들을 다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육손은 위기를 모면하는데, 나중에 손씨가가 오나라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육손은 손권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권이 왕이 되기 전에 육손이 손권의 망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망료란 건 뭐냐면 당시 제후 왕급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관료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조직을 막부라고 하고 거기 관료는 자기가 마음대로 뽑거든요. 거기 관료가 망료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참모라는 의미의 망료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직할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지 육손이 스케일이 달랐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손권을 비난을 해도 스케일이 다른 게, 그래서 손책의 딸하고 육손을 결혼시켜요. 참, 이게 난세의 비극인지 정말 스케일 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저는 후자라고, 그냥 교훈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 낫지. 반성하자고. 나는 저 집안하고는 3대째 안 돼. 뭐 나는 쟤는 얼굴도 안 볼 거야.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애들은 저렇게 결혼하잖아. 진짜 스케일 큰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게 로미오 줄리엣하고 뭐가 달라요. 아름답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잖아. 우리가 뭐 삼국지를 배우려면 스케일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은 이렇게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육손은 손권이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이미 다 깔아놓은 인재였어요. 육손은 이 야전형 지휘관은 아니에요. 이 사람 칼 들고 싸우고 뭐 느낌을 봐도 이렇게 뭐 칼질할 인간은 아닌데 지휘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최고 위기였던 이릉 전투 때 손권이 밀어서 젊은 육손이 그 거대한 전투를 총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전성기에 올랐을 때가 한중을 점령하고 관우와 함께 위나라를 협공할 때예요. 이제 마초까지 들어와가지고 관중, 이 촉과 한중, 형주에서 동시 압박을 해서 진짜 조조가 천도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한 위기였는데, 이때 유비의 이 기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나라가 다리 거는 것밖에 없었고, 오나라가 다리를 걸려면 형주의 관우를 걸고 들어가야 돼요. 관우를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사람이 여몽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뒤에서 했던 건 육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몽이 어떻게 관우와 대치하면서 견제하고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귀향을 하게 됩니다. 또 육선을 만나요. 아, 관우는 정말 세다. 다루기 힘들다. 그랬더니 육선이 이 중체한 시기에 당신이 오면 어떡하냐. 난 도저히 지금 병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육선이 관우의 약점을 얘기를 합니다. 촉장수들은 자기 능력 발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관우가 형주를 먹고 통치자가 돼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야. 그러니 관우는 지금 완전히 기분이 업됐고 자만했을 것이다. 요 자만을 오만해서 이제 뭐 나 따라오래 없지 이런 자만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갑자기 커진 거야. 엊그제까지 한 직원 20명 회사밖에 경영 못하던 사람이 이제 뭐 애플 같은, 좀 심한가? 그러니까 대기업을 경영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능력 발휘해야지. 이제 내 주어진 걸 보여줘야지. 초조해지고 급해진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치기 위해서는 형주 쪽에 둘 병력이 없어요. 본인이 올인해야 됐던 거란 말이에요. 육선은 이 약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관우는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은덕을 베풀고 그랬기 때문에 평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점령해서 관우를 얘 밑에 있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또 나름대로 상당한 명망가야 돼요. 근데 우리 도시가 갑자기 오나라 군대가 점령을 했는데 대장이 누군가 봤더니 듣도 보도 못하던 애야. 이게 이 시대는 여전히 영주급이란 말이에요. 아, 마초나 무슨 하우연, 장합 뭐 이런 애가 왔으면 아유 이 사람 밑에 이때 붙으면 내가 조조 밑에 가서 위나라 관료도 되겠다 싶은데 별 볼일 없는 애가 오면 내가 제 밑에 왜 붙어? 차라리 관우한테 붙지. 저항하거나 도망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우가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몽 이 얘기를 듣고 육선을 추천을 해서 가요. 그랬더니 육선이 또 관우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정말 당신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나 비록 오나라 사람이지만 내 익히 당신의 이름을 듣고 자랐는데 저 같은 백면 서생이 초보자가 와서 이제 잘 모시고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식의 편지를 막 보내요. 이걸 보고 관우가 오만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육선은 얘는 정말 사람 심리의 대가예요. 상대방이 오만하니까 오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려면, 그리고 내가 쟤를 속여서 저 사람을 이용하려면 제일 좋은 게 그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걸 찾아야 돼. 갑자기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기치는 방법이 아니라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세상 모든 건 양날의 검이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데, 사기꾼한테 당하는 게 절묘한 속임수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할 때 누가 딱 와서 이걸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우는 어떻게든지 북벌을 해야 되는데 병력은 없어. 남쪽을 경계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와가지고 저는 그냥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얘는 아직 젊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우리 마초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중에 있는 애들은 잘 대우해주면 저놈들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키겠지만 지금은 눈치만 볼 거다. 관우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 정황을 보면 이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관우는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육선이 단박에 덮치더니, 야, 그 관우의 밑에 있고 나름대로 했던 애들을 단숨에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뭐 말로는 뭐 잘해줬다고 그러지만, 잘해준다고 되나.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리더를 잡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 맞는 룰이 있어요. 글은 한 줄로 돼 있죠. 백성들한테 잘해줬다. 그러니까 따랐다. 그건 그냥 글에 있는 말이고, 물론 두드려 패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육선은 그 사람들의 당시의 기준에 맞게 순식간에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결론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단숨에 형주를 배신시키잖아요. 그랬더니 심지어 관우 부하들의 병사들까지도 와르르 뛰어서 저 밑으로 가겠다고 가버리잖아. 그래서 졸지에 관우가 고립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 육손의 능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잘했다, 낮췄다, 쏘겼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 그런 숨은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